안녕하세요. 게티 이미지 코리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쥐군입니다. 오늘은 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만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휴대폰에 있는 아이들 사진이나 가족 사진들을 일러스트로 옮기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연인이나 가족들과 좋은 추억이 있는 사진을 가지고 그림으로 옮겨 놓으면 추후에 청첩장이나 휴대폰 배경화면 등 활용도가 무궁무진하여 좋은 것 같습니다. 웬만한 인물 사진은 거의 그림으로 다 옮길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작업이 좀 까다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면서 원근감 있게 찍힌 사진은 좀 까다롭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왜곡이 생긴 채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왜곡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배경까지 모두 옮겨 그려야만 합니다. 원래부터 배경까지 그릴 생각이라면 상관없지만 이번처럼 인물만 따서 그리는 작업이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앵글이 정방향이 아닌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를 향해 찍은 로우 앵글 사진이나 반대로 하이 앵글로 찍은 사진은 어떻게든 왜곡이 생기게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이 힘듭니다. 다만 나는 좀 더 유니크한 표현을 원한다 그러시면 상관없습니다. 오늘 작업할 사진은 이겁니다. 아빠와 어린 딸이 다정하게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죠. 이 사진을 이런 식의 심플한 그림 형태로 바꿔볼 건데요. 특히 눈, 코, 입과 복잡한 손 부분을 단순화하는데 집중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작업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만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배경 부분은 모두 날리고 심플하게 인물만 가지고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캔버스를 원하시는 크기로 설정한 다음에 시작해 볼게요. 해상도는 나중에 인쇄할 때를 대비해서 300으로 맞춰주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모두 작업하면서 변경이 가능하니까 설정 고민에 너무 힘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러한 세팅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먼저 올가미 툴로 작업할 그림을 잘라서 캔버스에 붙여볼게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오퍼시티를 낮춰놓고 작업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바로 그 위에다가 눈에 띄는 색깔의 선으로 스케치를 바로 하는 편입니다. 브러쉬 설정은 정석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좀 둥글고 굵직굵직한 느낌을 좋아하시면 좀 두꺼운 선으로 작업하시면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얇은 선으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정 태블릿이 아닌 일반 태블릿이나 마우스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선을 딸 때 보정값을 30에서 50% 정도 주시고 작업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체 보정이 적용돼서 좋습니다. 이렇게 보정 없이 그리는 것보다 확실히 선이 더 부드럽게 그려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직선을 그려보면 차이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보정값이 없으면 이렇게 제 손이 떨리는 게 그대로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보정값을 50을 주고 그리면 이런 식으로 선이 알아서 부드럽게 따라온다는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엔 이러한 설정값을 주고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케치용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요. 머리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이 그림은 사진을 있는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사진의 구도와 특징을 반영해서 대상을 단순화하고 심플하게 그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선을 그렇게 복잡하게 쓰진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 라인을 그대로 그린 다음에 배경을 없애보면 좀 어색하거든요. 사진에서 모티브를 얻어 그리는 것은 맞는데 사진과 100% 똑같이 그리는데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시로 배경을 없애고 작업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림 자체가 예쁘게 나오도록 형태를 단순화하는 데 집중하세요. 똑같이 어른 남자 얼굴을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좀 각지게 그리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냥 본인의 취향에 맞게 형태를 잡아보시면 됩니다. 그리실 때 액정 타블렛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손의 자세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럴 때 저는 회전을 통해서 그리기 편한 각도로 돌려서 그리곤 합니다. 이제 옷의 주름 부분을 그릴 건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똑같이 그리려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른 부분은 단순하게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팔 주름만 너무 디테일해지면 그림의 통일성 측면에서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팔 주름도 크고 굵은 부분 몇 가지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손 부분을 그릴 때도 최대한 단순화해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의 형태를 어느 정도 생략하면서 모든 선을 똑같이 이어서 그리지 않고 군데군데 띄워놓은 채로 그리면 더 단순해 보이게 됩니다. 목 카라 부분도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표현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자 어린이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어린이를 그릴 때는 아무래도 어른에 비해서 얼굴과 머리는 통통하게 그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옷과 머리카락 부분도 이렇게 사진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여기 아빠 손 부분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책 부분을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선들처럼 브러쉬로 쭉 긋는 방법도 있지만 올곧은 직선으로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펜 툴을 선택하시고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이렇게 펜 툴로 가이드 선을 찍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패스 획을 선택하시면 방금까지 그리던 브러쉬 설정 그대로 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가이드라인 그대로 직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라인들처럼 자연스럽게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손으로 그리겠습니다. 바지 주름을 표현할 때도 팔 주름을 그릴 때처럼 이렇게 가운데 큰 부분만 표현해도 충분히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발가락같이 형태가 복잡한 것은 한눈에 형태를 잡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스타일로 계속 고쳐 그려도 되니까 부담 없이 그려보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렸던 스타일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겉 형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라인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눈, 코, 입을 그려보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눈동자의 표현은
어른은 일자로, 어린이는 좀 둥그렇게 표현하는 편입니다. 코 같은 경우는 어른은 각지게, 어린이들은 점으로 표현하는 게 좋은데 이번 그림에서 어른의 코는 별도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그림은 최대한 형태를 단순화해서 그리기 때문에 눈, 코, 입들도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두어야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추가적인 라인 수정과 채색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